안녕하세요. 떠먹여준세법의 떠세입니다. 연말정산 끝장내기. 오늘은 세액공제 첫 번째 시간으로 써져 있는 근로자녀, 연금계좌, 정치기부금, 월세세액공제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요. 지금 현 주소 다시 한번 파악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1부 때 연말정산은 저 총 결정세액을 구하는데 그 위 항목을 다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새 저희가 종합소득공제까지 끝이 났고, 세율은 제가 주요 개정사항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액공제만 완벽하게 마스터하면 이제 연말정산은 공부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액공제 첫 번째 시간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액공제는요, 기타 세액공제랑 특별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기타 세액공제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데 특별세액공제 나머지를 제가 기타 세액공제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타 세액공제 이 5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고요. 단순 외워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인데 이것은 다소 이제 요건들이 복잡하고 또 대상들도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 특별세액공제는 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기타 세액공제 5가지 세액공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130만원 이하와 130만원 초과를 나눠서 55%, 그 다음에 초과되는 금액은 30%를 해주는데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도 이제 3,300만원 이하, 3,300에서 7,000, 그리고 7,000 초과하는 자들을 구분을 해서 한도를 적용을 하는데요. 이것은 굳이 안 외우셔도 됩니다. 세무사, 회계사 공부하는 수험생들도 공부한 적이 없고 저도 한 적이 없고 그럼 시험 문제로 나온 적도 없습니다. 근로소득공제도 저희가 안 외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이런 것이다 제가 소개만 해드리는 것이고, 궁금하신 분들 한번 넣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는 자녀세액공제입니다. 자녀세액공제도 이제 기본 공제를 해주는 것이 있고 이제 출산, 입양 공제를 해주는 것이 있는데, 먼저 기본 공제는요, 자녀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먼저 첫째만 있다 그럼 15만원 해줍니다. 그리고 둘째도 15만원 해줘요. 그래서 30만원이 되는 것이고, 3명 이상부터는 그 셋째부터는 30만원을 적용을 합니다. 즉 첫째만 있다 그럼 15만원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도 15만원 해줍니다. 근데 이제 셋째부터 낳는 분들은 요즘 시대 애국자죠. 그렇기 때문에 셋째부터는 30만원 해줍니다. 만약 넷째가 태어났어요? 넷째도 30만원 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출산이나 입양을 했다 2018년도에 출산이나 입양한 사람이 첫째다 그럼 30만원, 둘째다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부터는 7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8년 개정사항에 둘 이상 6세 이하 자녀 이제 추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15만원씩 더 해줬었는데 이걸 이제 삭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부터는 그 추가 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법이 또 들어와 있는 게 2019년 즉 내년에 연말정산을 할 때 자녀 수 계산하는 대상에서 6세 이상인 자녀들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5세 이하는 이제 대상이 되지 않아요. 아동수당 확대로 이제 중복 적용을 이제 배제하겠다라는 뜻인데, 지금과 같이 저출산 시대에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먼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랑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 대상으로 해요. 근데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를 보면요, 먼저 400만원까지 해줘요. 연금저축계좌 납입만 있을 경우에 이런 것이고,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이 있다 그럼 300만원까지 더 해줍니다. 그래서 토탈 700만원이 되는 것이고, 좀 이따 보겠지만 공제율이 12%, 15%가 있거든요. 15%로 하면은 105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사람은 1억 초과하거나 아니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죠. 총급여액 1억 2천을 초과한다. 그러면 400만원과 300만원이 스위칭 돼서 300만원의 퇴직연금 계좌는 400만원까지 해줍니다. 즉 퇴직연금 계좌에 조금 더 납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그 금액의 12%를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자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자는 12%가 아니라 15%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연 퇴직 소득 있잖아요. 퇴직함으로써 바로 넣는 이연 퇴직 소득이나 다른 연금 계좌에서 다른 연금 계좌로 넣는 납입액은 해당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기부금 세액공제는 간단합니다. 10만원 이하 금액은요 110분의 100을 곱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제 3천만원 이하인 금액에 대해서는 15%, 그리고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5%를 해줍니다. 다음은 월세세액공제인데요. 월세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랑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돼요. 즉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아닌 사람들은 아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입신고 이후부터 내는 월세에 대해서 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요건은요, 먼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돼요. 12월 31일에 무주택자면 됩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여야 돼요. 좀 이따 보겠지만 세대의 개념을 일단 먼저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세대주여야 됩니다. 그리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 금액도 6천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주택에 월세를 내고 있어야 돼요. 먼저 이제 세대의 개념에 대해서 볼 거고,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주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거 주택자금 공제 공부할 때 공부했던 건데 그거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주택 규모는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예요. 근데 그게 도시지역이 아니고 읍 또는 면이다. 그럼 1세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는 오피스텔도 포함이고 고시원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개념은 먼저 본인이랑 배우자, 그리고 존속, 그리고 비속, 그리고 비속의 배우자, 그리고 형제 자매도 포함이 돼요. 그런데 전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들만 포함이에요. 그런데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 안 해도 한 세대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서울에서 일을 하는데 월세를 주고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제 지방 근무가 돼서 부산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부산에 집 한 채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은 월세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같은 한 세대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월세세 공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의 개념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대랑 국민주택 규모 주택에 대해서 봤고요. 원칙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가능해요. 근데 저희가 주택자금 공제에서도 봤듯이 세대원도 요건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먼저 그 세대원 본인이 월세를 직접 지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본인이 근로소득자여야 돼요. 그리고 그 세대주,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가 모든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앞서 공부했듯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나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그리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이 세 가지 전세자금 대출이나 취득자금 대출이나 청약저축이죠. 이 세 가지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2018년 개정사항으로 총금액 5,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다. 그럼 2%더 올려줬어요. 그래서 한도도 750만원에 12%면 90만원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도도 올려주고 이제 공제율도 올려줬습니다. 한 달치 월세가 넘죠. 그렇기 때문에 꼭 월세 내고 있는 근로자분들은 이 요건을 충족을 하셔서 연말 정산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원래 있었던 5,500에서 7천만원 사이의 분들은 10%, 그래서 750만원의 10%면 75만원까지 월세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기타 세액 공제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거는 이게 단순하게 외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다음 이제 공부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교육부금은 이제 요건이랑 이제 대상 금액이 이제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떠먹여주는 세법의 떠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